좋은 금들 껐나? 원래 나는 저기 뭐지? 최근 몇 년 동안 새해가 되면 쫓기는 꿈을 많이 꿨거든. 근데 올해는 쫓기는 꿈은 안 꿨네. 어이구 1월 1일, 1월 2일 새해가 되면 꼭 그런 꿈을 꿔가지고서는 찜찜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복들은 많이 받았습니까? 잔소리하고 복하고 같이 많이 받았기를 바라면서 자 통계에 대해서 니네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 일단 통계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자료의 정리거든.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정해놓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열심히 모아. 몇 개씩 있는지 축축축축축축축.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드는 거지.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표가 됐든 아니면 주어진 확률 분포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함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든 주어진 녀석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우리는 확률 분포를 만들어. 확률 분포를 만든 다음에 뭘 만들었어? 기대값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어. 그치? 너네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통계라고 하는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들고 함수 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정규 분포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어떤 짓을 하고 있어?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어떤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 자료값을 찾아.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아.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 값을 가지는 분포,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확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도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 자,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우리는 열심히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놓고 이제는 이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다시 거꾸로 특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들의 합을 구해. 확률 변수 특정한 범위에 존재하는 개수들이 몇 개일지, 도수들이 몇 개일지를 찾는 부분들이 돼버려. 그러면 우리가 확률 분포 두 가지를 배운다고 얘기를 했잖아. 확률 분포 두 가지를 배우는데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나 아니면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는 나머지들은 그냥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고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특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 특정한 확률 변수 값들에 대한 도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지금까지의 얘기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자료를 다글다글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었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제대로 된 평균과 제대로 된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요게 니네들이 통계와 그 다음 추정이라고 하는 녀석을 연결짓는 실마리가 되는 부분들이 돼버리거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론조사하면 뭐해? 선거에서. 곧 있으면 아마 6월 달에 선거 할 텐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걸 해. 여론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선거야. 투표야. 너 누가 좋아? 너 누구 지지해? 그런데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녀석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 이 사람이 인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이 사람이 뽑힐지 안 뽑힐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해? 여론조사를 해. 여론조사는 어떻게 해? 만약에 김포시가 70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70만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 투표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그 중에서 지역별로 1000명씩 묶어서 어떤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야. 70만 명에 대해서 전체 다 선호도를 조사하는 비용과 구시가지, 한강 신도시, 그 다음 저 뒤쪽 시골 동네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에서 한 4,000명 정도만 모아서 그 내용을 조사하는 건 차이가 비용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대신 그와 같이 적은 자료들을 가지고 전체라고 하는 녀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필요하겠지.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마지막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는 통계라고 하는 단원이 니네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통계,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통계,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통계들의 대부분은 다 자료를 정리한 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만들어내는 통계를 해왔어.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면 어차피 확률 변수들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녀석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서 특정한 범위에 해당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준화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 예전 우리 과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확률 분포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내가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확률 찾아내기만 하면 됐거든. 덧셈하면 됐거든. 그런데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에서 너네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료 열심히 정리해서 확률 분포표 만든 다음 특정한 값에서부터 특정한 값까지의 확률을 더하는 게 아니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우리는 특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걸 거꾸로 가는 과정이 바로 추정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연습하고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좀 싸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6단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관련해서 문제들 혹시라도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있나 체크 먼저 한번 하고 갑시다. 자, 109쪽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2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우리 확률을 구할 건데 m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x까지의 확률을 구할 거야. 그랬더니 유제 2번에서는 너네들한테 이런 표를 줬네. x가 m 더하기 시그마, 그 다음 m 더하기 2 시그마, 그 다음 m 더하기 3 시그마로 주어져 있고 확률 x가 m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0.3413, 0.4772, 0.4982, 87이구나. 자, 이때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첫 번째 p 47보다 크거나 같고 x 5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러분들 이 유제 2번에서 주어진 얘부터 조금 볼게. 뭐부터 해야 돼? 표준화. 정규 분포 나오면 머릿속에서는 딱 세 글자가 떠오르면 돼. 표준화. 오케이? 그래서 표준화 시킬 거야. Z라고 하는 표준화된 변수를 이용을 할 거고,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은 X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변수는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은 Z라는 놈으로 바뀔 거야. 그리고 M이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었기 때문에 0이 돼버릴 거고, 주어진 녀석은 표준화가 됐으니까 스몰 z라고 쓰자. 그럼 m 더하기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 표준화 시켜봅시다. 평균만큼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주어진 녀석의 표준화된 값은 1, 표준화된 값은 2, 표준화된 값은 3. 정규 분포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면 표준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확률은 표준화 시킵시다. 47에서 50을 빼고 3으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얘 같은 경우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1, 2,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0으로 잡았어. 평균은 항상 0이야. 그 다음에 표준화된 녀석이 1만큼 간다라고 하는 건, 1만큼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을 0으로 잡고 표준 편차를 1로 잡는다.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균에서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거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1만큼 떨어졌을 때 이 범위 안의 확률이 0.3413. 평균에서부터 2만큼 떨어졌을 때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은 0.4772.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고 0에서부터 2까지가 돼버리니까 주어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0.3413과 0.477이라고 하는 녀석을 더해주면 되고 5818, 0.8185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진 범위를 갖게 될 확률이 돼버린다.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의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하고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1 표준 편차만큼 더해졌다라고 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1만큼 오른쪽 갔다. 2 표준 편차. 자, 3 표준 편차. 0.4987. 표준 편차에 3배 이상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 0.0013. 퍼센트로 따지면 0.13%. 그래서 남자애들 키 같은 경우가 평균이 170 얼마였지? 4였나? 5였나? 그 정도가 되는데 3표준 편차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190
180 몇인가 7 정도 돼버리거든. 그 187 이상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1등급보다도 더 적을 확률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은근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능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기 때문에 표준 점수라고 하는 녀석이 80에서 120 사이에 들어가는 확률이 요 녀석의 2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70%가 표준 편차 80에서 120 사이가 돼버린다. 표준 점수 140. 와우. 거의 없어.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주어진 녀석 잡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5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었는데 마찬가지로 표준화야. x라고 하는 녀석이 5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59에서 평균 뺀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PZ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묻고 있거든.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우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러면 0.5에다가 0.4987이라고 하는 녀석을 더하면 되니까 0.9987, 99.87% 정도. 대부분 다 이제 소수 넷째짜리로 해서 주어진 녀석 나타내 주시면 되고, 너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고 표준화시킨 표준화 공식에 의한 표준화 변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진 녀석 끌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유제 문제 2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 표준화를 시켰을 때 2가 된다라고 하는 건 평균 더하기 2 표준 편차. 요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 두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공식적으로는 그냥 다 표준화 시킬 거야.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자. 알았지? 자, 또 이상한 거. 자, 110, 111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자, 113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요거 113쪽은 별표 쳐놓으세요. 얘네 이항 분포로 시작해서 정규 분포로 끌고 들어가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내용 중요합니다. 변수 바뀌는 부분들 같은 경우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114, 115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4번) 4번. 자,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자, 4번 보시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이항 분포를 따를 때는 주어진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np라고 하는 녀석으로 구하고, 주어진 확률 변수의 분산은 np 1-p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기대값이 6으로 주어져 있고 분산이 2로 주어져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np라고 하는 녀석, 여기서 np라고 하는 녀석이 6이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p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1이 돼버릴 거고 p는 3분의 2가 되면 되겠다. p가 3분의 2로 들어가게 되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은 9가 돼버리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 변수 x는
9번 실행을 할 거예요. 어떤 걸? 한번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사건을 9번 실행할 거예요. 그때 P, X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항분포에서는 이 시행 횟수라고 하는 녀석이 33번 이상이 돼버리면 정규분포로 표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자, 그럼 이때 이항분포 P, X라고 하는 녀석이 0번일 때와 P, X라고 하는 녀석이 1번 일어날 때 몇 번 중에서? 9번 중에서. 그래서 얘는 9번 중에서 0번 3분의 2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3분의 1이라는 사건은 9번 일어나거나 9번 중에서 1번 3분의 2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8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의 9제곱분의 1에 플러스 3의 9제곱분의 9이 18이 돼버리니까 3의 9제곱분의 19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상한 거. 정규분포 나타나면 그냥 다 표준화 시켜버릴 거야. 오케이? 다 표준화 시켜놓고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115쪽까지 문제 중에서 특별하게 얘기할 건 12번 문제 한 번 더 얘기 한번 해보자. 12번. 자, 어느 쌀 모으기 행사에 참여한 각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 밑줄. 기부한 쌀의 무게를 X라고 합시다. 이때 기부한 쌀의 무게라고 하는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1.5가 평균이 돼버릴 거고 0.2가 표준 편차가 돼버리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때 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했더니 이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 이상 1.8 이하일 확률. 그럼 우리는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뭘 찾고 싶은 거야? 얘가 1.3 이상 1.8 이하 기부했을 확률. 맞아요? 뭐 할까? 표준화. 오케이? 정규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표준화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자. 그래서 먼저 1.3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준화를 시키면 나누어주고 0.2로 나누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다음 1.8 표준화 시키자.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줄 거야. 2분의 3. 그럼 우리가 주어진 녀석을 Z라는 문자로 표준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그 다음 니들이 그려줄 건 삿갓. 삿갓의 정점은 0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하고 똑같으니까 0.3413.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분의 3까지는 0.4332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0.4332. 그럼 주어진 녀석을 모두 더해주면 5, 4, 7, 0.7745. 그럼 내가 누군가 한 명을 딱 선택했을 때 그때 이 학생이
1.3 이상 1.8 이하의 쌀을 기부했을 확률은 0.7745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료를 전락에 모아가지고선 평균하고 표준편차를 찾았어. 그것까지가 우리 이항분포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평균과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그 평균과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만든 자료 안에서 특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을 확률 분포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정적분할 필요 없이 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개념을 그런 식으로 잡아줘. 정규 분포에 대해서. 내가 방 안에다가 열심히 무언가 자료를 열심히 모았어.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예쁘게 쌓아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자료에서 평균하고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구해서 문 앞에다 딱 붙여놨다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정규분포의 문제다라고 인정해줘. 오케이? 저기 모가지가 잠시만요. 자, 넘어갑시다. 116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6번에 나와 있는 확률 질량함수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몇 번 했어요? 600번 한 거야. 600번 중에서 X번 일어나는 거야. 뭐가? 5분의 2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니들이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이항 분포를 따르는구나. 600번 했어. 600CX라고 하는 부분에서 X라고 하는 녀석은 5분의 2 쪽에 붙어 있으니까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인 사건을 600번 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600번 중에서 5분의 2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252번 이상. 우후. 그 다음에 264번 이하 일어날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항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물론 그 과정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600하고 5분의 2를 곱하게 되면 120. 그렇죠? 그 다음 분산. 120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되고 5, 24, 3, 4, 12, 3, 2, 6, 72.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 횟수가 33번 이상이 되면 우리는 주어진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퉁쳐도 된다고. 왜? 여기서 X라고 하는 녀석을 찾으려면 600번 중에 252번, 600번 중에 253번 우리 확률 분포표에 해당하는 녀석들의 값을 하나씩 찾아서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과 표준 편차 6루트이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알면 뭘 이용해서? 표준화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주어진 확률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근데 6루트 2 맞냐? 5, 120, 200, 아이씨. 산수를 못해요. 240이죠? 그치? 에이씨. 그지같이. 산수 틀리고 앉아있어.
그래서 240에다가 5분의 3을 곱해주면 5, 4, 8, 3, 8에 24, 144. 그래. 이래야지. 그래서 평균 240에 표준 편차 12의 제곱. 그러면 우리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주어지게 되면 얘를 표준화 시킬 수 있었어. 이거 뭐하러 굳이. P. 자, 252에서 240을 빼고 12를 나누자. 1보다 크거나 같고요. 24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그릴 거야? 삿갓을 그릴 거야. 삿갓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0이야. 그리고 우리는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요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거야. 표준 정규 분포는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와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 오우씨, 절대값으로 주어졌네요. 자, 절대값 주어진 거 봅시다. P, 절대값 Z가 1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P,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확률이 돼버릴 거고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0을 가지고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2배의 P,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확률이 0.68. 그래서 우리는 0에서 1까지의 확률은 0.34.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0.95가 돼버리니까 이때 요 녀석의 넓이, 즉 0에서 2까지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0.95라고 하는 녀석을 2로 나누면 된다. 0.475 따라서 0.475.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0.475에서 0.34. 그러면 5, 3, 1, 0.135라고 하는 녀석으로 찾아낼 수 있게 돼버려요. 이 표준 정규 분포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표를 그대로 주는 패턴의 문제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기는 해. 말 그대로 얘처럼 한 번씩 표준 정규 분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니까 자꾸 게다가 표준화 시켜서 정규 분포의 값만 잡아내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쉬우니까 이런 범위들 같은 경우들을 좀 꼬는 경향이 있어. 오케이? 16번과 같이 범위가 꼬아져서 나타나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선 조금 신경 써서 봐주도록 하세요. 알았지? 오케이? 자, 다음. 117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9번, 21번, 22번, 23번. 4개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자, 정규 분포 나타나면 표준화 시킨다. 그게 너네들이 이쪽 단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보는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야. 자, 먼저 19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져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점 P를 이동시킨다. 주사위를 15번 던진 후에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자, 점 P의 좌표 밑줄 쳐주시고 확률 변수 X. 자,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주사위 한 개를 던져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5 이상의 눈이 나온다는 얘기는 5하고 6이거든.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자, 플러스 이만큼 움직일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일 확률은 3분의 2가 돼버립니다. 이 짓을 몇 번 하겠대요? 15번 하겠대요. 그럼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야.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니? 이항 분포를 따른다. 자, 지금 너네들 잘 보시게 되면 우리는 주어진 19번 문제에서 뭐냐면 주사위를 굴려서 원점에 있는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기거나 왼쪽으로 3칸 옮기는 시행을 할 거야. 그쵸? 그 짓을 몇 번 하겠대? 15번 하겠대. 자, 그러면 주어진 점의 좌표는 이항 분포를 따르니?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내가 15번 중에 몇 번 나오느냐의 횟수하고 연관되어 있니? 아니죠. 요거 잘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는 지금 주사위를 15번을 굴릴 거야. 15번을 굴리는 동안 3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의 사건이 일어나면 주사위를 점을 오른쪽으로 2칸 움직일 거고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 3분의 2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일어나면 주어진 점을 왼쪽으로 3칸 움직일 거야. 그러면 주사위의 점의 위치라고 하는 확률 변수 x는 15번 중에 몇 번이다라는 녀석과 연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확률 변수 잘 따라가 주셔야 돼. x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점의 좌표를 나타내고 있어. 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15번 중에 한 번 나와? 15번 중에 2번 나와? 15번 중에 15번 나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 x가 아닌 다른 변수를 하나 더 설정을 해줘야 돼. 그 녀석을 y라고 할게. 이 y라고 하는 녀석은 뭘로 잡을 거냐면 15번 중 플러스 2로 움직이는 횟수라고 얘기를 하자. 15번 가운데 15번의 시행을 하는 가운데 내가 그 15번 중에서 횟수라고 하는 녀석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확률 변수가 좌표는 아니잖아. 그치?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때 확률 변수 x, 점의 좌표 x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야, 15번 중에 y번 플러스 2만큼 움직인대. 그러면 주어진 점의 좌표는 플러스 2로 y번 움직여주면 되고 왼쪽으로 3만큼은 15번 중에서 y번을 뺀 횟수만큼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 이해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우리가 점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15번 중에 플러스 2만큼을 몇 번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치? 15번 중에 오른쪽으로 2칸 움직이는 횟수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만큼은 오른쪽으로 2칸 움직일 거고 그 나머지 횟수만큼은 왼쪽으로 3칸씩 움직일 거라는 거야. 그러면 15번 중에 얘가 10번 나오고 얘가 5번 나오게 되면 얘는 어쨌든 2칸씩 오른쪽으로 10번 움직일 거고 얘는 어쨌든 3칸씩 왼쪽으로 5번 움직일 거거든.
그 오른쪽으로 2번 움직인 횟수와 왼쪽으로 3칸 움직인 횟수가 합쳐져서 주어진 점의 좌표를 만들어낼 거고, 주어진 점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5y 45라고 하는 녀석으로 결정되어진다. 요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녀석을 설정하는 부분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이항 분포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 n번 중 몇 번이냐. 점의 좌표가 15번 중 3번이다로 결정되는 게 아닌 거잖아. 그치? 점의 좌표는 그래? 내가 오른쪽으로 2번 가는 획수와 왼쪽으로 3번 가는 횟수로 결정되어지겠지만 주어진 녀석 자체가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건 아닌 거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y라고 하는 녀석을 15번 중에 플러스 2로 움직이는 횟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잡았고, 그러면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그때 15번 중에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를 나타내는 놈이 돼버려. 그럼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뭘 찾아낼 거야? 기대값. y의 기대값 5. 그 다음 분산. y의 분산 3분의 10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였어?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분산을 구하래. x의 분산을 구하래. 그런데 우리는 x라고 하는 녀석이 15번 중에 나온 횟수와 비교를 하게 되면 주어진 분산은 5y-45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고, 덧셈, 뺄셈은 분산에 영향 안 준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25에다가 y의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주면 되고, 3분의 250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x의 분산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 변수 구분 짓는 거. 첫 번째 정규 분포 시작하면서 정규 분포, 이항 분포 시작하면서 확률 변수를 조금 구분 지어. 둘 중에 하나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이냐, 이항 분포를 따르는 놈이냐. 둘 중에 하나.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확률 변수 x가 n번 중에서 몇 번, n번 중에서 몇 번, 그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항 분포가 나타나게 되고, 이항 분포로 주어지면 평균과 분산 쉽게 구할 수 있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과 분산이 주어지면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정규 분포. 오케이? 자, 21번 문제도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규 분포를 따라? 오케이. 그러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표준화 시키라고 하겠네. 다음 p x가 a-5보다 작을 확률과 p x가 b 플러스 3보다 클 확률이 성립한다. 자, 이 녀석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종형 그래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종형 그래프로 나타날 때 종형 그래프의 최고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는 위치는 주어진 확률 변수의 평균이 되는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A-5보다 작다와 B 플러스 3보다 크다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할 거야. 첫 번째, 둘 다 상황은 똑같아. 뭐냐? 평균에 대한 대칭. 첫 번째, A-5와 그 다음 B 플러스 3이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같을 때 넓이가 똑같겠죠?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짜잔 A-5와 그 다음 B 플러스 3이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을 때 그러면 A-5보다 작을 때와 그 다음 B 플러스 3보다 클 때의 확률이 똑같다.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확률이 똑같다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면 니들 머릿속에서는 뭘 떠올려주면 좋겠냐면 A-5와 B 더하기 3의 평균이다. A-5와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오케이? 자, 근데요.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A하고 B하고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뒤쪽에 Y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져 있을 때 Y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4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Y의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1이라는 녀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X의 평균 그리고 X의 표준편차. 그럼 X의 평균 우리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괄호 풀어주듯이 문제 풀자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45. 그럼 2분의 1에 X의 기대값은 42. 따라서 X의 기대값은 84가 되면서 이 녀석이 주어진 정규 분포에서 평균을 의미하는 값이 돼버리는 거고 다음 분산. 자, VY 2분의 1 X 더하기 3. 분산은 더하고 빼는 녀석은 영향 안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는 4분의 1의 VX. 따라서 VX는 4. 이게 뭘 나타내? 시그마 제곱을 나타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주어진 녀석에서 잠깐만 조건 놓친 거 있나? 뿅. 오케이. 자, 얘와 얘의 평균이 얘라 그랬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84로 나타나주면 되고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녀석이 168이면 되고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170. 그 다음 표준편차라고 하는 녀석은 2로 나타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녀석 A하고 B를 따로 구할 필요는 없었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표준 편차는 172라는 녀석으로 찾아주자.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은 넓이다. 항상 평균을 대칭축으로 하는 삭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넓이다. 표준화 시켜서 끌고 들어가도 좋다.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표의 값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 x =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는 성질만 이용해서 문제 푸셔도 걸리적거리는 부분들 없으실 거예요. 알았지? 정규 분포 전에는 확률 변수 x를 정하고 그 자료를 졸라게 모아서 표를 만들거나 밀도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에 찾아내는 건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표준 편차야. 그런데 정규 분포 들어와서는 내가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알면 주어진 확률 분포표나 확률 밀도 함수에서 나타나는 특정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우리가 확률 분포표나 확률 밀도 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찾는 게 아닌 그냥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범위의 확률을 구할 수 있어. 평균하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손쉽게 내가 모은 자료 안에 있는 녀석의 어떤 특정한 값의 확률을 찾기가 편해. 확률을 찾는다는 얘기는 등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점수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평가원에서 표준 점수를 주고 그 표준 점수를 가지고 내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가 되고 최근 3년 동안 내가 지원하는 학교, 지원하는 과에 몇 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떨어져 나갔고 예비번호는 몇 번까지 나왔는지 등등을 가지고 내가 이 과에 합격할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적정인가, 위험인가 등등을 예측할 수 있게 돼버려.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자료 안에 있는 값들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좀 싸게 구하고 싶어. 싸게. 수능에서는 전국의 고3, 내가 내년엔 대학을 들어가야지 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시험을 보게 해. 그런데 대성, 종로, 이투스, 메가스터디, 사설 모의고사 보는 애들은 몇 명밖에 안 되잖아. 40만 명 중에서 몇 명 보겠어? 10,000명 보나? 한 번 시험 볼 때? 2만 명 보나? 한 5만 명만 봐도 되게 대단한 시험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 너네들이 나중에 사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학과, 과를 지원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이런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아, 네가 이 정도 점수를 맞았어. 그런데 우리 애들이 요 정도 평균이니까 전국국 평균은 요 정도 될 거야. 이게 추정이야. 추정이야, 추정. 추정된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그래 너 요 정도 되니까 네가 지원하는 학교 갈 수 있을 거야. 아이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단어를 딱 기준으로 그 전에는 자료의 정리, 경우의 수를 구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료 정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는 표준화. 그리고 나서 표준화할 때 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 되게 좋네. 그럼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조금 싸게 구해볼까? 추정. 이 단원의 흐름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알았지?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